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은 처음 시작과 마무리의 느낌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중화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로 바뀌면서 우리 시장도 싹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포지션을 전환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갔고요. 또 일중 고점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1% 넘는 상승으로 2,433선, 코스닥은 1.34%의 탄력폭 보여주면서 또 727선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특히나 또 쉬어가나 싶었던 코스닥이 오늘 또 다시 튀어오르면서 오늘 대형주 대비 또 중소형주가 강세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중국에서 건너온 시장 변수도 그렇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부터 정말 중요한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여러 증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이 산타랠리가 오느냐 마느냐 이거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매크로 이슈를 열어본 후에 또 시장 방향성을 제대로 체크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지금 시장을 얼마나 또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수익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을 또 객관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기본과 기술 두 가지 모두 다 잡아가시면서 장중 전략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생방송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검색창에 학수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 유튜브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두 분과 함께 하시면 또 어떤 수익 담아가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죠. 이런 수익을 여러분 계좌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별 장세가 다이나믹하게 이뤄졌던 시장에서도 이렇게 종목별 탄력을 장중에 챙겨주셨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상한가 종목이 3개나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STX는 2연상의 시세 분출 잡아주셨고요. 인디F, 삼진 L&D까지도 상한가 종목 잡아주셨고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가져갔던 코세스죠. 또 20% 이상의 수익도 담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종목들 모두가 생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렸던 필살기 종목이나 또 이슈를 통해서 잡아드렸던 관심 종목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관심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드리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포트 안에 관심 종목으로 담아둘 그런 필살기 종목 든든하게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잡아가시고 또 장중에 세워드릴 타점 전략 또 실시간으로 꼭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 오락관 1부 50분 동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볼게요. 1부에서는 먼저 우주항공주를 자세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제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우주 로드맵이 정책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 또 바로 이어서 한국형 나사를 설립한다는 기대감에 우주항공주가 연이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세계 5대 우주 강국을 향해서 또 발돋움하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우주항공 산업에 투자자가 각별히 주목을 해야 될 모멘텀과 그에 맞는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온 마음으로 응원하셨던 분들 속이 또 많이 쓰리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습니다.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특히 더 심장이 철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도 그 열기는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또 4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필살기 종목으로 세밀한 전략 세워보시죠. 2부에서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이면 한 주의 중간이기도 하면서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와 오늘도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중국 이슈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진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예상보다 우리 시장은 견조하게 견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이런 바람들을 가지게 되는 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우리는 좀 더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시황부터 또 관심 섹터, 필살기 섹터까지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잘 준비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노란 톡방에서는 장중에 저희가 하루 종일 굉장히 타이트한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부터 여러 가지 시황 상황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정보와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면밀하게 오늘 시황부터 섹터까지 살펴주실 이지은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까지 전부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한 그런 변동성 짙은 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힘들게 전략 세워가지 마시고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면밀하게 살펴주신다고 했으니까 시황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간밤 미국 증시는 빠졌어요. 네. 근데 우리 시장은 계속 채워지는 느낌, 속까지 차오르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을까 궁금해요. 분석 좀 해주시죠. 네, 시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시장 어제 미증시 보면서 좀 걱정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준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다시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면서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을 타오르게 만들더니 또 다시 강성 발언들을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블러드 연준 인사들의 그 발언을 보면 인플레 잡으려면 우리는 지금 금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 얘기를 했으며 또 2024년도까지 5%의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브레이너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문제로 인플레 여전히 심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로 인해서 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무게를 더 실어주는 그런 발언들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이러한 기조들을 겪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강경 발언들, 매파적인 발언들이 여러 차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맷집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미증시에서는 직격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기는 했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생각보다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파월의 이제 연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파월이 경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룰 예정인데 아마 여기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리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준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 이슈의 영향력인데 처음에 우리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어요. 중국에서 시진핑이 3년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위가 시작이 됐고 꽤 넓은 범위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중국 쪽에 이러한 이슈들이 생겨나면 또 공급망 문제도 같이 시작이 되다 보면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들이 많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중국 증시가 잘 버텨줬고 또 우리나라 증시 역시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시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었고 또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중국도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할 수는 없을 거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에 대한 완화도 좀 기대감이 실린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오늘 중국 시간으로 3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방역에 대한 본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단계적인 기조를 유지하긴 할 거지만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게 좀 하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또 3시에 방역에 대한 브리핑이 있다라는 얘기로 항생이 4%대 이상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이 오히려 지금 공급망 이슈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이슈 이게 시장에 엄청 큰 타격을 줄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는 완화적인 흐름 그리고 주식시장은 한 발 빠르게 진행을 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멀리 간 부분은 있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방역이 지금 강력하긴 하지만 시위나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쪽으로 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중국 쪽은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은 체크하면서 또 노란 톡방이 오시면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니까요. 중국 쪽 이슈는 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중국 쪽이 이슈가 그렇게 막 투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도 아니고 그리고 파월에 이제 연설이 있긴 하지만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시장을 끌어내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영향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시장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바로 지표 발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CPI 발표 있고요. 12월 FOMC가 있고 또 그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 제조업 지수, 그다음 노동시장에 대한 이런 고용시장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많이 잡힐 것 같고 줄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우리가 이런 지표들의 방향성을 보면서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매매를 아예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지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종목을 사야지 바닥 구간이다. 무조건 진입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진짜 갈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옥석가리기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종목들을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안전한 매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난 이러한 부분은 진짜 자신이 없다. 성격이 급해서 어떤 종목만 보면 뜨는 종목만 보면 사고 싶고 손가락이 먼저 나간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왜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케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가장 걱정이 됐던 중국 쪽 이슈는 완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또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쪽을 어떻게든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마감까지 계속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펀더멘털을 또 잡아낼 수 있는 좀 쥐고 흔드는 매크로 이슈에 좀 집중을 하면서 공격적인 포지션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때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전략적인 포인트 주셨습니다. 시장 흐름을 챙기면서 종목별 전략 챙기는 게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그때그때 맞는 종목까지 다 챙겨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또 장중에 함께 하신 분들 어떤 수익을 담아 가셨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죠. 보시면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STX 2연상 담아주시면서 90%의 수익 육박하고 있고요. 인디F, 삼진 L&D도 상한가 터치할 때 딱 이렇게 잡아주신 모습 보입니다. 또 코시스 지난 시간에 리뷰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괜찮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20% 넘는 수익 담아주셨고 이 종목들 모두 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슈도 체크해드리고 또 필살기 종목 안에서도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 모두 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장중에 타점까지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그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 또 장중에 이렇게 수익을 담는 비법 전수를 좀 해달라 부탁을 드려봐야겠어요. 어떤 종목 오늘 리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한미글로벌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재미없는 매매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도 굉장히 스펙타클한 매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좋은 타점에서 매매를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한미글로벌을 가지고 온 이유는 물론 저희가 매매를 한 지는 이때쯤에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오늘 또 리뷰를 하는 이유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리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때 저희가 최고가 기준 한 8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갔는데 이 안에서의 먹거리 여러 번 있었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여러 번 있었고 한 차례 파동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두 번째 수익 파동 이제 곧 멀지 않게 조만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급등세가 나오면 250에서 60 뭐 이렇게 진짜 초고속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인데 이러한 종목의 1차 파동에 편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2차 파동에서 아주 시원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자, 이게 차분하지만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좋은 타점에서 매매하면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2차 파동의 좋은 맥점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맥점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한미글로벌이라는 이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네, 오늘은 좀 제가 특이하게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이지만 워낙 또 핫하고 시장에서 이게 그러다 또 보니까 고점이라 또 선뜻 부담스러워서. 네,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혼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고 사실 혼자 매매하실 때는 저는 이런 종목 매매하시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전문가와 함께라고 한다면 고점에 있는 종목도 충분히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전문가님이 또 최고가 기준에서 80% 이상의 수익까지도 챙겨주셨던 종목인데 이만큼 또 고점에 위치한 종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끼가 있는 주식, 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회가 또다시 찾아올 종목이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취매 전략이 필요한 종목인데 지금 세우셔야죠. 그래서 재차 나올 파동에 제대로 또 파도를 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슈 또 챙겨보면서 핵심 이슈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은 어떻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좋을지 또 다음 순서 이어가 볼게요.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이슈 주목을 하셨을까요? 오늘 아시아나 IDT가 또 아. 상한가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뜨거웠죠. 궁금하신 분들 맞아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일단 다뤄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경쟁 당국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사실상 승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기다리던 소식이었고 영국이 지금 판단을 한 게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합병 관련 시장안 수요 그 부분을 보고 체크를 해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영향이 미쳐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포인트가 있어요. 알고 가야 되는 게 영국 외에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4개국의 경쟁 당국이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15일 심사를 연장해서 좀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M&A에 대한 모처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나 올라갔죠. 오늘 상한가까지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시아나 IDT가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그동안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의 주가의 부진을 딛고서 상한가에 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오늘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이유가 항공주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항공주의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이슈를 받아서 더욱더 뭐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승인이 떨어져서 정말 M&A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확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 너무나 강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확인돼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기쁨의 환호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약간 테마성이 붙었다. 좀 조심하면서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바로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 왜냐면 또 센스 있게 또 궁금하신 부분을 또 긁어주셨는데 네. 왜냐면 또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또 진유정 전문가님과 이지은 전문가님은 네, 네. 기본과 기술을 또 다 챙겨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털이 또 나아져야 이 종목이 진짜 찐으로 좋은 종목, 이렇게 또 단단한 종목 볼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좀 리오프닝주가 그쵸. 좀 많이 또 속을 안 좋죠. 썩이고 안 좋았던 터라 그러면 이런 상승텀이 나올 때 항공주는 매도 기회가 왔다.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고 볼까요? 만약에 지금 수익권에 도달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화장품이나 이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중국 쪽에 대한 이슈도 같이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권이고 내가 이 정도의 손실은 감안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화장품주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화장품주 곧 나갈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네, 오히려 저는 수익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좋은 종목으로 좀 더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손실이 커서 내가 힘들다. 이거는 팬더멘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림이 너무 마이너스 막 폭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이슈가 일단 붙어졌기 때문에 팬더멘털에 대한 거는 바로 해소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주식은 기대감이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조금의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또 그러면 좀 단기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좀 타이밍을 보고 매수 포지션 혹은 매도 포지션을 갈지 이런 종목 전략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또 때에 맞게 세워주실 거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봐야죠. 네, 네옴시티에서 이번엔 또 공항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규모가 역시 오일머니 국가처럼 정말 규모가 컸는데 약 1,338조 원을 들여서 이제 공항을 만들겠다, 국제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외국인 관광객도 투자를 유치를 하고 좀 더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지금 네옴시티는 정말 시장에서
크게 우리나라 증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러 가지 쪽으로 손을 많이 뻗고 있는데 이번에 공항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항 이슈 있어? 그렇구나. 그럼 종목이 뭐야? 이렇게 종목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관련주 제가 히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히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아이다스 다음으로 공항 실적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공항 실적이 풍부해서 지금 또 네옴시티, 사우디, 수주단에 또 들어가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히림의 추세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공항 관련해서 이슈 과연 한 번에 끝날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더 종목의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이슈인가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히림이란 종목 또 한국종합기술이라는 종목들 흐름 오늘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매매하고 수익도 챙겨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이슈로 두 가지 이슈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가 항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항공 키워드를 가진 이슈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 이슈로 꼽아주셨는데 관련 특징주로 아시아나 IDT가 상한가를 기록한 이 관련 특징주로도 잡아주셨죠. 이 관련해서는 또 리오프닝주를 좀 더 넓게 보면서 또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옴시티 테마 안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또 뻗어났습니다. 이렇게 또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이슈가 두 번째로 생겨났는데요. 이게 또 더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아주 단단하게 실려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관련 특징주로 잡아주신 히림, 이 종목으로도 전략을 또 세우고 싶으시거나 또 이 외에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은 포트 안에서 가져가고 싶은 전략이 있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충분히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 전략 함께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여러분께 필살기를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볼 건데요. 또 필살기를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수익 시그널을 장중에 포착을 해드린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 필살기 안에 담긴 관심 종목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주신 수익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상한가 종목 3개 잡아주셨던 종목들도 계속 그렇습니다. 인디에프, 삼진 L&D, STX도 그렇고요. 세아특수강, 플라즈맵 그리고 코세스도 20%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포트 안에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려면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수익 이상이 기대되는 필살기 지금 바로 담아 볼 텐데요. 전문가님, 그러면 필살기 섹터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까 항공을 말씀하셔서 제가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오늘 바로 우주항공을 제가 그러니까 오늘 필살기 너무너무 섹터로. 뜨거웠던 네. 키워드죠. 오늘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왜 우주항공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전 항상 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지 우리가 납득이 가야지 이 종목에 또 손이 가기 때문에 왜 항공을 주목을 해야 되는가? 향후 20년을 책임질 글로벌 우주 산업은 지금 6대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에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었다가 2040년까지는 1조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20년을 책임을 져주고 또 세계 6대 미래 산업이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2023년 이후에 저궤도 위성 사업 개화를 하면서 우주 산업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저궤도 위성 산업이 인터넷 산업이 왜 중요한가? 글로벌 인터넷 음영 지역, 정말 막 이런 오지 같은 그런 곳까지도 인터넷 보급을 확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G 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근데 6G를 개발하는 이유가 우리가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최첨단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을 맞닥뜨리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게 이런 통신적인 부분이고 거기서 이 저궤도 위성은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궤도 위성 사업이 개화를 하면서 점점 커지는 것도 있지만 역시 돈이 되는 사업 쪽에는 역시 사업을 잘하는 사업가들이 이제 또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우리 그 머스크의 스타링크, 스페이스 X죠. 그리고 아마존, 이전 위냅 이런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아마 2023년부터 보편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또 추가적인 밸류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가 시작이 될 거고 지금 2022년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선점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우주 사업은 원래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졌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민간 자본 투자가 굉장히 집중되면서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서 여러 가지 또 글로벌 우주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VC 벤처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런 금액들이 점점 우주 산업 쪽으로 커지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쪽 산업이 커질 거고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돈들이 점점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항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들이 돈이 모이고 또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계 속의 우주항공 산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는 약 1천억 달러로 어마무시한 이 규모를 자랑을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헥토콘 기업으로 유니콘 기업이 아니라 헥토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25년 혹은 2026년도에는 IPO를 해서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저궤도 위성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이 저궤도 위성으로 인해서 이쪽 섹터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규모가 2040년에는 435조 원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형성을 할 거고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한 17% 되기 때문에 이 성장률도 굉장히 양호하고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X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터넷을 보급할 수 있는 굉장히 원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궤도 위성은 이제 막 우리가 다른 쪽처럼 인건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다라고 보이는데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3천여 개의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한 상태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앞으로 위성을 늘려나가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는 이런 정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현재 눈에 보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되는 사업에는 꼭 경쟁이 있고 그리고 정말 거대한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따라붙기 마련인데 지금 아마존에서도 스페이스 X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위성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프로젝트 카이퍼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는데 지금 굉장히 야심찬 사업이에요. 지금 2020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광범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러한 승인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계획을 해서 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게 굉장히 조그만한 사업이고 그냥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존에서 이 정도로 뛰어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마존 그리고 스페이스 X의 빠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 전역에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인터넷 보급 격차에 대한 이런 것들도 줄이고 거기다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사업 진행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 굉장히 돈이 되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우주항공 쪽이 또 네옴시티랑 엮여요. 왜 엮이냐? 위냅이 네옴시티랑 2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옴시티 그리고 인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향후 네옴시티의 모바일 통신망 구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시장에 굉장히 트렌드 있는 네옴시티 거기다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지금 결합이 됐으면 이 재료 특히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가 가능한 종목들, 엮여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이 두 종목 모두 좀 엮여있는 종목인데 전 재료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필살기 종목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도 공격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이랑 지금 굉장히 맞붙이고 있는데 지금 선두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이 기업들 중에서 원래 미국이 굉장히 열심히 돈도 투자하고 지원도 하고 했었는데 중국이 돈 냄새를 맡고 또 이쪽으로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들어오면 뭐다? 돈이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중국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오히려 경쟁이 붙으면 이 시장이 불이 타오르게 되면서 더욱더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결과물들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속 우주항공의 산업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국내에서도 우주 개발 진흥 계획을 발표를 하고 또 본격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우주항공 산업을 좀 육성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우주 산업 기술도 나쁘지 않아요. 기술 수준이 전 세계에서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이게 순위가 높다라고 해서 격차가 벌어져 있지 않은 건 아닌데 격차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절대적인 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 되는 사업이면은 또 정부에서 관심이 없겠지만 되는 사업이고 향후 20년 이상을 책임져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지금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이슈로 인해서 또 움직이기도 했는데 지금 5년 안에 또 달에 갈 수 있는 여기 써 있는데 5년 내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증액을 하고 또 2045년까지 100조 원 민간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도하겠다 밝힌 부분도 있는데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을 하고 2032년에는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을 하고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이런 목표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낮은 처우를 했어요. 이 인재들에 대해서 낮은 처우를 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굉장히 열어놓고 정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 또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스페이스 X랑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6월에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다 아시겠지만 누리호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X랑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우주 산업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당부를 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글로벌 첨단 혁신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거나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다 완화를 해주겠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고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자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굉장히 했고 그의 또 결과물일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 X가 한국 장비와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지금 저궤도 위성에 대한 대량 생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소부장 기업들의 주목을 받을 시기가 이제 목전 앞에 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페이스X는 빠르게 스타링크 서비스 국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재했는데 내년 초에 한국에 상륙한다는 이야기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은 수혜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게 확장이 되었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필요한 상황들이 생겨났고 거기에다가 내년 초에 또 스타링크가 상륙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밀접한 관계들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고 지금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 꼭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는 또 정책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그 탄력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우주항공 섹터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섹터가 또 네옴시티까지 재료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특히나 무게를 둘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워낙 또 이제까지는 좀 다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략을 또 종목에 맞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라.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대표 관련주 봐야 되겠죠. 필살기 섹터가 얼마나 또 힘이 있는지 대표 관련주로 증명을 해 주셔야죠. 네, 한번 볼게요. 일단 대표 관련주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AP 위성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러한 소식들 또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한국 기업의 장비들을 구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중에 AP 위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도를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AP 위성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거래적인 부분이라든지 거래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종목 이대로 거슬러 가면은 2020년 10월, 11월 이때 진짜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진짜 폭등적인 상승 탄력이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아예 시세를 안 준 건 아니지만 이때 대비해서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저항이 바닥권에서 다 돌파가 되면서 좀 시원하게 가는 모습이 있어 주기 때문에 이 AP 위성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이긴 하잖아요. 이제 우주항공 쪽만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도 우주항공 관련해서 탄력이 역시나 가능한 종목이고 지금 최근에 횡보 박스권에 들어가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한번 조정 구간 들어오고 좀 추세적인 전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추세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도 우주항공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한다면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방산이라든지 이쪽으로도 엮여서 광범위한 탄력을 많이 가져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눌림목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파동을 좀 가져갔어요. 근데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상방으로 탄력을 받아준다고 한다면 전 최고가인 86,800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좋은 타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살기 종목은 바로 공개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대표 관련주 또 3개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충분히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당연히 챙겨가실 수 있고 더 강력한 종목으로 필살기 종목 가져와 주신 거죠?
네, 오늘 필살기 정말 강력합니다. 오늘의 필살기 종목은 또 네옴시티랑도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위냅을 말씀을 드렸는데 2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다. 이거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얘 절대 힘이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때 APU 위성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 때 굉장히 강한 탄력의 폭등세를 가져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시스템을 개발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수출까지 한다는 거는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체 분야에서 소형 위성 시스템뿐만 아니라 중대형까지 다 개발할 수 있고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2024년까지 지금 위성 시스템을 또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때를 목표로 해서. 근데 개발을 해서 완료가 한다고 한다면 위성 라인업이 더욱더 확대가 될 거고요. 2024년도에 완성이긴 하지만 그때까지 기대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관측 위성이 아마 이쪽에서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에 또 있어요. 근데 자회사가 아리랑 위성을 대신을 하고 영상도 판매하고 또 구축한 네트워크망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글로벌 진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파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위성 시스템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은 자체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위성 영상 판매 사업도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회사에 대주주가 있어요. 대주주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너무 필살기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대주주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는데 주력 시장은 해상용 위성 안테나 시장이고요. 제가 아까 저궤도 위성 얘기를 드렸어요. 저궤도 위성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무조건 봐야 되는 쪽이 안테나 쪽인데 이 회사가 위성통신 안테나를 다루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이 안테나 쪽으로 충분히 많은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기업은 영국의 위냅으로부터 수주를 한 이력도 있습니다. 지금 위냅이 네옴시티랑 같이 일을 하죠. 근데 여기에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한 수주는 따놓은 당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그런 기업인데 하반기에는 또 저궤도 위성 매출의 본격화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향후에 단연 동안 굉장히 고성장할 수 있는 예상도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회사의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너무나도 크게 열려 있고 사실 네옴시티랑 연결돼서 수주가 쏟아지기만 한다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당분간 매출이라든지 이런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거는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한 번 시세를 받으면 굉장히 탄력이 세게 나오는 종목인데 지난번 비슷한 시기 때 그때 항공우주 관련주들이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종목들이 진짜 200% 300% 탄력을 가져갔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 주가가 안 좋게 바닥권에 형성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은 눌림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살기 종목 또 우주항공주 안에서 관련주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첫 번째 종목 관련해서는 못다한 이야기 은밀하게 또 노란톡방 안에서 썰을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아무 때나 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매수, 매도, 타점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챙겨드리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